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PGA 투어 피닉스 오픈에서 역대 최다인 99명의 체포자가 발생했습니다. 숫자가 놀라우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은 대회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굳건히 되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별 볼일 없던 이 대회가 어떻게 거대한 축제로 변모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피닉스 오픈의 역사는 무려 94년 전인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애리조나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죠. 한때 대회가 중단되는 시련도 있었지만 1939년 밥 골드워터 시니어와 피닉스 지역의 시민단체인 선더버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초기에는 피닉스 컨트리 클럽 등 여러 곳을 오가며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39년 전인 1987년 해발 약 465m 고지에 자리한 TPC 스코츠데일의 스타디움 코스로 개최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피닉스 오픈은 프로골프계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부수고 갤러리들이 마음껏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잔디 위의 최대 쇼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이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파3 16번 홀 덕분입니다. 148m에 불과한 아주 짧은 홀인데 놀랍게도 주변이 무려 2만석 규모의 거대한 임시 관중석으로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다고 해서 콜로세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근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거대한 파티장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곳 콜로세움의 갤러리들은 정말 솔직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선수가 멋진 샷을 날리면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보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샷이 나오면 가차없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예전에 저스틴 레너드 선수는 저조한 샷을 날린 뒤 쏟아지는 야유에 참지 못하고 관중들을 향해 외설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분노를 표출했던 유명한 일화도 있을 만큼 이곳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보다 이 콜로세움의 진짜 백미는 바로 홀인원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선수의 샷이 단 한 번만에 홀컵으로 쏙 들어가면 관중석은 글자 그대로 폭발합니다. 1997년 토요일 3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했을 때 경기장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흔들렸습니다. 2011년 1라운드에서 제러드 라일 선수가 홀인원의 기적을 쏘아 올렸을 때도 엄청난 열광으로 화답했죠. 가장 시각적으로 압도적이었던 장면은 2022년 토요일 3라운드에서 샘 라이더 선수가 홀인원을 터뜨렸을 때입니다. 콜로세움이 무너질 듯한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관중들이 들고 있던 맥주 캔과 음료수들이 마치 소나기처럼 경기장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죠. 일요일 최종 라운드에서는 카를로스 오르티스 선수가 또다시 홀인원을 기록하며 주말 내내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자유로움 덕분에 피닉스 오픈은 골프 대회 중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보통 5일 동안 열리는 대회 기간에 무려 50만 명의 갤러리가 몰려듭니다. 특히 2016년 대회에서는 토요일 하루에만 20만 1,003명이 입장했고 일주일 동안 총 61만 8,365명이라는 PGA 투어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게다가 골프 대회가 끝이 아닙니다. 대회 기간 내내 골프장 인근에서는 버즈 네스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콘서트가 함께 열립니다.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밤늦게까지 공연을 펼치는데요. 낮에는 맥주를 마시며 골프 경기에 열광하고 밤에는 신나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완벽한 축제입니다. 피닉스 오픈은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파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피닉스 오픈이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축제로 진화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밀병기는 바로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대회는 1973년부터 매년 2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프로미식 축구 결승전, 즉 슈퍼볼이 열리는 주말에 개최되는 특별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청률의 블랙홀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거대한 축제의 열기와 시너지를 정면으로 활용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슈퍼볼과의 일정 겹치기는 텔레비전 중계권에도 아주 재미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방송사인 CBS와 MBC가 돌아가면서 중계를 맡는데요. CBS가 슈퍼볼을 중계하는 해에는 MBC가 골프를 중계하는 시기죠. 1976년에는 CBS가 슈퍼볼 중계를 마친 직후에 곧바로 피닉스 오픈 마지막 라운드 현장을 연결해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시선을 그대로 끌어오는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슈퍼볼이 피닉스 오픈이 열리는 애리조나 지역에서 개최될 때 그 시너지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1996년 인근 템피의 선 데블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렸을 때 주최 측은 대회 일정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앞당기는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015년 글렌데일에서 슈퍼볼이 열렸을 때는 중개사인 MBC가 자매 채널인 골프 채널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교차 홍보를 진행하며 지역 전체를 축제로 만들었죠. 물론 늘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9년 대회 때 케니 페리와 찰리 호프먼 선수가 손에 땀을 쥐는 연장전 명승부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하필 같은 시간에 플로리다에서 열리던 슈퍼볼에 애리조나 지역 연고팀인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골프 중계가 길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미식축구 경기 초반부를 텔레비전으로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와 슈퍼볼의 시너지 효과는 피닉스 오픈을 애리조나주와 PGA 투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5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지역 상권과 숙박업, 관광산업 등 애리조나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규모는 대회 상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피닉스 오픈의 총 상금은 2022년 820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무려 140% 이상 폭등한 2천만 달러, 우승 상금만 360만 달러 규모로 훌쩍 뛰었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는 텔레비전 중계와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갑을 열면서 이 작은 사막 마을의 골프 대회는 이제 엄청난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피닉스 오픈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회를 처음 부활시키고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선더버즈는 이렇게 거둔 막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닉스 지역의 스페셜 올림픽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와 폭발적인 인기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2년 전인 2024년 2월 이 광란의 축제가 결국 끔찍한 참사로 이어지며 통제 불능의 지옥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골프 코스 곳곳이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대회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소 평정심을 유지하던 프로골퍼들조차 관중들의 도 넘은 행동 앞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크 존슨 선수는 15번 홀 티박스에서 관중과 직접 충돌했죠. 2023년 라이더컵 단장이었던 그의 성적을 관중들이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자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존슨은 지긋지긋하다. 입 좀 닥쳐달라며 고함을 쳤고 대회 운영진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빌리 호셜 선수는 동료인 니콜로 갈레티가 예민하게 샷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관중이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참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는 관중을 향해 매섭게 쏘아붙이며 샷을 할 때는 입 좀 닥쳐라. 이건 우리의 직업이다라고 일갈했죠. 갤러리를 미소로 대하던 프로 선수들이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분노를 쏟아내야만 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안병훈 선수 역시 경기를 마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완전 개판이었다. 모든 홀에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며 수년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이라고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조던 스피스 선수도 18번 홀에서 신중하게 백스윙을 하던 도중 관중석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고함에 깜짝 놀라 샷을 멈춘 뒤 도대체 뭐야? 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죠. 선수들만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갤러리들의 기행은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서며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콜로세움이라 불리는 16번 홀 관중석에서는 너무 들뜬 나머지 한 여성이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관중들로 인해 대회장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황당한 사건은 코스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관중은 버젓이 쳐져 있는 경계선을 훌쩍 넘어 16번 홀 모래 벙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눈밭에 온 것처럼 모래 위를 뒹굴며 이른바 샌드 엔젤을 만들고 수영하는 흉내를 내다가 출동한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죠.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된 언덕에서 상의를 벗고 슬라이딩을 즐기거나 주먹 다짐을 벌이는 폭력 사태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경찰과 주최 측은 결국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수용 한계를 초과한 토요일 오후 2시경 초유의 주류 판매 전면 금지 조치와 함께 입장 게이트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이미 술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던 관중들은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에 폭발했고 우리는 맥주를 원한다라고 연호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아수라장이 빚어졌습니다. 그날의 참담함은 숫자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2024년 이 혼란 속에서 무려 54명의 관중이 음주 및 공공장소 무질서 행위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수치였습니다.
또한 갤러리 에티켓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현장에서 즉시 강제 퇴장당한 인원도 무려 211명에 달했죠. 대회를 주최하는 선더보즈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2월에 열린 피닉스 오픈은 2024년의 대참사를 거울 삼아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을 맞이했습니다. 주최 측은 안정과 질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했는데요. 18번 홀 근처에 새로운 출입구를 신설하고 관중들이 오가는 통행로의 폭을 기존보다 2배나 넓혀서 사람들이 한 곳에 꽉 끼이는 병목 현상을 물리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매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종이 티켓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100% 디지털 1일 입장권 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특정 요일에 갤러리가 얼마나 몰릴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허술함을 버리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만큼만 티켓을 판매해 인구 밀집도를 완벽하게 제어하게 된 것이죠. 올해 대회를 앞두고 스코치데일 경찰의 아론 볼린 대변인은 무엇이든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라며 강력한 사전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된 통계를 보면 경기장 내 체포자가 무려 99명에 달해 작년 63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중 88명은 골프장 안에서, 11명은 버즈 네스트 콘서트장에서 체포되었죠. 경기장 밖에서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건수가 작년보다 29명이나 늘어난 109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체포자의 약 3분의 1이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건이었을 정도로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포자가 늘어난 것은 디지털 티켓 덕분에 코스 안에 공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경찰이 군중 통제에서 벗어나 범죄 단속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아낸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로 심각한 에티켓 위반으로 강제 퇴장당한 갤러리는 작년 319명에서 올해 202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적처럼 뚝 떨어진 것입니다. 몰래 펜스를 넘거나 불법으로 들어오다 적발된 무단 침입자 역시 작년 114명에서 올해 9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피닉스 오픈은 경찰 출동 133%, 강제 퇴장 124%, 무단 침입 543%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요. 올해 마침내 무단 침입과 퇴장 수치가 처음으로 꺾이며 하향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경찰 서비스 요청 건수는 작년 1011건에서 올해 1024건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퇴장과 무단 침입이 줄어들었다는 건 대회장의 질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막의 작은 지역 대회로 출발했던 피닉스 오픈은 9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이벤트로 우뚝 섰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쏟아지는 맥주비는 골프의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부수었죠. 하지만 2024년의 진흙탕 참사는 무한한 자유가 최소한의 선을 넘었을 때 선수와 관중 모두를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계 골프의 유일무이한 해방구로 불리는 피닉스 오픈. 거친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담보하는 성공적인 진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민학수의 올댓 골프였습니다.